극한 파트부터 설명해봤습니다. 극한 파트에서 수렴 결산에 대해 설명할 게 없습니다. 수렴칸의 기본 성질. 첫 번째, 뻔한 얘기 또 하고 앉아있어야 되네. AN 값이 수렴하고 BN 값도 수렴했을 때 실수 배한 녀석의 값은 리미트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리미트 2개짜리를 리미트 하나 쓰던지 리미트 하나짜리를 리미트 2개짜리로 쓸 수 있습니다. 수렴했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다만 나누기는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나누기의 값은 리미트 2개를 하나로 쓰던지 리미트 1개짜리를 2개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무한대분의 상수만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무한대분의 상수라는 녀석의 값은 둘 다 수렴하는 상황이 아니죠? 둘 다 수렴했을 때만 이 성질들은 성립해요라고 배우지만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리미트 2개짜리를 리미트 하나짜리로 쓸 수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리미트 2개짜리 리미트 하나짜리로 쓸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이거 하나만 허용됩니다. 지금 네. 수렴했을 때만 성립하는 기본 성질을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녀석이 있어도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리미트 2개짜리 나누기를 리미트 하나짜리 나누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 풀 때 수트에서는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예제 문제 보고 유제 문제는 당신들이 할 겁니다. 다음에 극한값이 3개 있습니다. 3개의 극한값을 통해서 AN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극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테이름은 수열의 극한. 수열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첫 번장, 두 번장 이렇게 숫자들을 나열했을 때 n번장도 존재할 테고 n 플러스 1번장도 존재할 테고 2n번장도 존재할 테고 훨씬 더 멀리에는 뭐 100n번장도 존재하겠네. 쫙 멀리에 무한대번장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쫙 멀리 있는 녀석의 값이 특정한 숫자가 됐을 때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쫙 멀리 있는 게 수렴한다는 말은 일반항의 극한값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n이라는 값이 엄청 커졌을 때 an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이 의미하는 바는 저 멀리 있는 무한대번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학은 무한대번장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무한대번장이라고 한다면 100만 번장인지 1억 번장인지 그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표기를 수학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한대번장을 이렇게 표기할 거고 의미는 무한대번장입니다. 그 녀석이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무한대번장이 수렴한다는 말은 요 앞에 있는 것도 알파고 요 뒤에 있는 것도 알파고 저 멀리 있는 것도 알파였을 때 그때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n번장의 극한값이 수렴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n 플러스 1번째 거의 극한값도 똑같은 값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바로 옆에 있는 항인가요? 얘가 무한대번장이면 이건 무한대 플러스 1번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얘가 수렴하면은 얘도 당연히 같은 값으로 가야지만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값이 우리는 발산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심지어 리미트인 무한대로 봤을 때 2n번장의 값도 똑같은 값으로 갈 겁니다. 진짜 더 멀리 있는 거, 2배만큼 더 멀리 가는 거예요? 2배만큼 멀리 간 것도 똑같은 걸로 가야지만 수렴합니다. 그래서 AN값이 수렴한다고 한다면 A라는 녀석을 조금씩 바꾼 녀석의 항들은 전부 다 알파로 수렴합니다. 좀 그런 내용 갖고 있습니다. 짝수번장, 2n번장에 대해서 극한값을 물어보지만 이거는 만약 이 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도 똑같이 알파입니다. 이 녀석의 극한값도 2분의 알파인가요? 실수배 2분의 1배는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누구야? 4알파 플러스 2분의 5알파 4한테 2분의 5 되어있으니까 2분의 13알파의 값이 12야? 네. 5를 이항했으니까요.
그럼 알파라고 하는 극한값은 A라고 생겨먹은 모든 극한값은 알파라고 놓고 풉니다. 알파라고 놓고 푸는 이유는 수렴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수렴하는 값을 알파라고 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n번장이든 2n번장이든 n 플러스 1번장이든 n 마이너스 1번장이든 싹 다 알파로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알파라고 놓고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열은 예를 들어서 13, 13, 13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럼 짝수원장의 극한값은 누구예요? 홀수원장의 극한값은 누구예요? 이러면 이 수열은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이러면 이 수열은 발산하는 거죠? 수렴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녀석이 다 알파라고 놓고 풀 수 있는 겁니다. 수렴한다는 말이 없었으면 저렇게 풀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제로 가겠습니다. 그 전에 내용 정리가 좀 있네요. 쓸데없는 얘기도 잔뜩 하고 있네. 이미 알고 있는 거여서 수투에서 우리가 극한을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투에서 극한을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습니다. 사연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풀이 원칙이 뭐라고 그랬지? 자,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은 누구예요? 0분의 상수의 값은 누구죠? 이건 상식입니다. 나머지 상식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상식이 아닌 것들이 부정형이고요. 부정형의 종류 중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의 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풀이 원칙이 뭐죠?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면 어떨 때만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죠? 분자하고 분자의 값이 차수가 똑같았을 때, 차수가 똑같을 때 최고차항 계수 비교해서 극한값을 얘기합니다. 분자의 차수가 컸을 때는 무한대, 부모의 차수가 컸을 때는 빵. 부모의 차수가 컸을 때는 빵입니다. 빵분의 빵꼴은 풀이 원칙이 빵분의 빵꼴의 풀이 원칙은 빵이 되는 원인을 약분해서 극한값을 구합니다. 세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풀이 원칙이 뭐죠? 루트가 있으면 항상 유리화할 겁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항상 유리화. 빵 곱하기 무한대는 풀이 원칙이 뭐죠? 누구를 통분하죠? 0. 네, 0에 해당하는 값을 반드시 통분하도록 하는 게 빵 곱하기 무한대 꼴의 풀이 원칙입니다. 이런 풀이 원칙만 지키면 모든 극한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부동식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투랑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예제 2번 문제가 샌드위치 부동식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림과 같이 3 이상의 자연수 n값에 대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직선도 있는데 두 직선, 하나 더 있네. 세 직선이 있네. 첫 번째 직선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랑 만나는 교점이 A점입니다. 그때 교점사의 길이를 제곱한 게 ln이고요. ln 값을 2n 플러스 1 더한 거, 2n 플러스 2 더한 거 사이에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A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y의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두 번째 얘는 y가 누구야? 세 번째 직선은 y가 누구니? 이 세 개 직선인가요? 둘의 교점의 좌표의 값은 a점입니다. 둘의 교점의 좌표의 값은 b점입니다. 두 점 사이 길이가 필요합니다. 두 점 사이 길이 구하기 위해서 교점 구하고 있습니다. 갖다가 놨습니다. 갖다 놨더니 교점 a점이 누구라고요? 3분의 n-1을 대입했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점 구하고 있습니다. 갖다가 놨습니다. 갖다가 놨더니 2분의 3x가 n-2? 맞겠나요? 네. 그 다음 녀석의 값 이거 대입했습니다. x값은 대입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죠? 아니요. 네. 쌤 교점자리만 구했습니다. 교점 구했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고 있습니다. xk 뺐고요. ln 구하고 있습니다.
x끼리 빼서 제곱했더니 9분의 n-2의 제곱인가요? 네. y끼리 빼고 있습니다. 똑같아? 그럼 두 개 더했더니 9분의 2n-2의 제곱이에요? 네. 이거 대입하세요. 이거 대입할 건데 2n 플러스 1 대입하세요? 2n 플러스 2를 대입하세요. n값한테 대입했습니다. 2n 플러스 1부터 대입했습니다. 2n 플러스 1 대입했더니 이거라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색깔은 누구라고요? 이번엔 2n 플러스 2를 대입했습니다. 이제 an의 극한값이 필요한 것 같은데 샌드위치 두개씩 풀라고 합니다. 셋 다 모두 뭘로 나누게 하자고요? 셋 다 모두 n쪽으로 나누겠습니다. 왼쪽 거 오른쪽에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무한대면 무한대꼴입니다. 제곱창 계속이겠습니다. 앞에 건 계수가 누군데요? 그래서 극한값은 9분의 8이 답이라고요. 양쪽 게 9분의 8이니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비수의 극한 내용 정리하고 가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등비수의 극한 가볍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n번장의 값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수열은 초항하고 공비의 값은 같지 않습니다. 첫 번장, 두 번장 이렇게 나가는 수열도 있습니다. 얘는 초항의 값도 아니고 공비의 값도 아닌가요? 네. n번장의 값은 초항 공비가 달랐을 때 AR n-1을 쓴 초항이랑 공비가 똑같았을 때 R n승이라는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할 거는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비수열 극한은 이렇게 생겨먹은 극한이 좀 더 쉽습니다. 등비수열 극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R이 1이면 뭐가 되지? 첫 번장도 1, 두 번장도 1, 세 번장도 1, n번장도 1, 무한대번장도 1인가요? 네. 그럼 이 극한값은 R이 1이면 1인가요? R의 값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네. 그럼 두 개의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인가요? 네. 절대값 1보다 작게 되면은 2분의 1 같은 걸 예를 들겠습니다.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거 지금 머릿속에 뭐 혼동되는 것 같아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무한대분의 1은 빵입니다. 자, 그 다음 절대값 1보다 컸을 때로 가고 있습니다. 절대값 1보다 컸을 때 2 같은 숫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2, 4, 8 점점 커지니까 이건 뭐하는가요? 우리는 항상 등비수를 극한 범위를 다음과 같은 4개를 기준으로 범위를 쪼갭니다. 공비가 1이었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일 때, 절대값 R의 값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1보다 컸을 때 이렇게 4개로 범위를 쪼갭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리미트인 무한대로 봤을 때 AR의 n-1승이라고 하는 등비수를 극한이 있습니다. A가 빵이 아니라고 한다면 A가 빵이 아니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공비의 값이 1이었을 때는 뭐가 돼요? 공비가 1이면 A 다 A인가요? 네. 그렇다면 무한대번장의 값은 A예요? 극한값은 A입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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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부호가 바뀌나요 계속? 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하고 있습니다. A가 R의 값 2분의 1인 걸 예를 들겠습니다. 2분의 2, 4분의 2, 8분의 2, 16분의 2, 32분의 2, 무한대분의 2 극한값은 0인가요? 절대값 R의 값 1보다 컸을 때 하고 있습니다. 절대값 1보다 크면은 2가 공비라고 한다면 A, 2A, 4A, 8A, 16A 무한대로 커지나요? 그런데 이건 A 값이 양수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A가 음수이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여기까지는 되신 거 맞나요? 네. 이것도 실은 무한대보다는 발산이 정확한 표현이겠다. R의 값이 음수가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네. 그런데 A 값이 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빵. A가 빵이면 모든 항이 다 빵이에요? 네. 그럼 무한대 반장도 극한값은 빵이에요? 네. 범위를 쪼갤 때는 항상 공비의 값을 가지고 범위를 쪼갭니다.
근데 초항의 값에 미수가 있을 땐 초항이 빵이 아닌지 빵인지도 확인합니다. 수렴하는 조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렴할 때는 공비의 값 1이었을 때하고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살 때 수렴하나요? 얘가 수렴할 조건은 초항 공비가 똑같을 때 수렴할 조건은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 있으면서 1에 동화했을 때 그때 수렴합니다. 네. 절대값 1보다 작은 거는 공비가 마이너스과 플러스를 사 있다는 얘기죠? 이때 두 가지 경우만 수렴합니다. 지금은 요게 수렴할 조건이 뭐죠? 0이 아니고.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 있을 때 수렴해요? 네, 그리고 0. 그리고 초항의 값이 0이었을 때 수렴해요? 네. 초항이 0이었을 때 수렴합니다. 수렴 조건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은 반드시 1에 동호에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려고 합니다. 범위를 쪼갤 때 4개 쪼개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니까 2가 되고 공비가 3이 되는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그럼 등비수열에 대해서 일반을 세웠습니다. 초항은 2가 되고 공비의 값은 3이 되는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값도 있습니다. 등비수열권 공식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기가 얘기해주세요. 그거 1-5인데 맞아. 계속 더 얘기해봐. A 듣고 있어. 네, 이제 근데 지금 공비가 1보다 커. 공비가 3이래. 그럼 얼마-1로 그럼 부를까? 3-1에 2 3-1 n-1 네? 아니 문제를 안 읽어주세요. 문제 내가 대신 읽어줄게. 사기구만. 안 듣고 있었어요. 자, 초항이랑 일반항이랑 합의값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대입하신 다음에 극합값 구하라고 합니다. 대입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게 리미트 n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a2n 짝수번짝 또 하는 색 값은 a2n 플러스를 홀수번짝이 있습니다. 분자의 값은 a2n 값이 있습니다. 대입했습니다. 리미트 n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2n 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색 값은 2 곱하기 3에 2n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분자의 값에도 2n 대입하라고요? 이건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이어서 문제 어떻게 풀죠?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무슨 꼴이야? 무한대를 대입한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무한대 때문에 무한대 꼴입니다. 네. 무한대 때문에 무한대 꼴은 미색값이 1보다 큰 게 있으면은 개수를 비교하나요? 쌤은 지금 3의 2n승의 개수를 비교하려고요. 분모의 값은 앞에 있는 값은 3분의 2야? 3분의 2가 이거의 3의 2n승의 개수? 뒤에 건 3의 2n승의 개수가 2예요? 이거는 1이 개수고요. 네. 이거 3분의 8분의 2여서 답은 8분의 3인가요? 네. 원래 풀이 원칙은 등비수열의 극한이 있을 때 원래 풀이 원칙은 발산은 3의 2n승이 있으면 분자 분모를 3의 2n승으로 나눠서 문제를 풉니다. 원래 원칙은 분자 분모를 3의 2n승으로 나누기 해서 문제를 풀 건데 3의 2n승으로 나누기 했더니 앞에 있는 색 값은 3분의 2만 남고요. 뒤에 건 2만 남고요. 이렇게 돼요. 네, 이 무한대로 무한대분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빵입니다. 답은 8분의 3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르치고 나가셨습니다. 지금 유제 푸시고 레벨 5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책이 없어요. 책이 없으면 선생님 빨리 잽싸게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제 문제, 네. 레벨 5 문제 풀어주세요. 아니. 좋다. 책이 없으니까 풀어줄까? 레벨 2고 레벨 3를? 그럼 딱 30분 가고 녹화를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레벨 3 먼저 푸는 다음에 레벨 2 풀면 안 돼요? 레벨 3 선생님 먼저 풀어준 다음에 레벨 2를 풀어주면 안 되냐고? 안 돼. 그러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근데 레벨 2부터 좀 이해시킨 다음에 레벨 3가 해야 될 것 같아. 2 풀다가 마시고. 수지, 넌 3도 풀 수 있어. 한 개는 풀겠지. 두 개는 못 풀어. 자신감.
단계는 분해. 기림아, 진짜. 미적분 수업을 선생님이 방금 너를 고려해서 선생님이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쉽게 가면 나머지들이 좀 너무 쉽거든? 너 지금 처음 배우잖아. 네. 너 꼭 이걸 같이 보고 진도를 나와야 돼. 알겠습니다. 쉽게 해도 돼요. 아, 쉽게 해도 돼요? 네. 모두가 이겨야 돼. 내 자존심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저희 자존심은 없어요. 내 자존심이 방학 때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배우기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자, 레벨 2로 스텝 2로 갔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AN의 극한값은 P로 수렴한대. 그럼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요게 걸적거려. 그럼 이건 Q로 수렴한대. 그때 얘를 구하라고? AN의 극한값을 구하시면은 P 곱하고 Q를 넣어라고? 아니 이 정도야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실수배 더하기 빼기 따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색깔은 누구라고요? 이거라고? 네. 아 근데 좀 문제가 발생했다. 얘가 어떻게 수렴해 도대체? 얘 수렴한다며. 말이 되는 소리야 이 소리가? 0이 돼야죠. 왜? 아, 오.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예은이가 지금 얘기를 했네요. 아, 선생님, 여기 있는 녀석의 역할은 계속 부호를 바꾸는데, 요값이 만약에 오면은,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이건 진동하는데, 이 동그라미 값은 0이었을 때만 수렴할 수 있잖아요. 이겠네. 0이었지만 부호를 바꿔도 플러스 0, 마이너스 0 항상 0이니까. 네. 동그라미 값이 0이 되려면 P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Q의 값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항상 되겠습니다. 네, 다음 뭐가 되네요. 기름이 이해 덜 된 눈빛이 느껴집니다. 뭐가 이해 안 되셨죠? 여기 0이 돼야 된다고 한 이유가 네. 여기 n이 계속 갈 때마다 저 전체 부호가 바뀌니까 네. 저 0이어야만 부호가 안 바뀌고 동그라미 값이 만약에 어떤 임의의 숫자를 가져버리면 얘가 부호를 계속 바꿔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알파, 두 번째는 알파, 세 번째는 마이너스 알파, 네 번째는 알파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그러면 우리 이걸 진동이라고 얘기하지 수렴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 네. 수렴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알파 0이 되어서 모두 한 0000이면 0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수렴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수렴한 알파의 값이 0일 수밖에 없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서연이 잘 이해되는 거 맞으세요? 네. 네. 두 번째 문제가 도형의 문제인 모양입니다. 그림 없는데 뭐 그림이 있다고 사기쳐 친구들이. 네, 그러네요. 삼각형 ABC라는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때 A라고 하는 3분의 1인 루트 n 플러스 AC의 값 루트 2n 플러스 3, A라는 각이 90도입니다.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A라는 점에 BC에 대한 수행을 H라고 했을 때 AH의 길이를 구하신 다음에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자, 여기 A 값이 루트 n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AC 값은 루트 2n 플러스 3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길이의 값은 여기는 요만큼 길이 AH라고 하는 길이가 필요합니다. 여기 길이를 문제가 AN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분의 이거의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아주 쉬운 공식이 필요한 모양인데 우리는 여기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길이가 누구죠? 근데 알고 있는 공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 곱하는 세 개 값은 얘 두 개 곱하면 똑같다는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AN 값이 누구라고요? 여기다가 분모에다가 루트 n만 달아주시라고요? 네. 그럼 계수함 비교하면 되겠네. n의 1차항 계수함 비교하면 되겠네요? 분모의 1차항 계수는 루트 3? 분자의 n 앞에 있는 계수는? 그 답이 루트 3분의 루트 2예요? 그걸 제곱하시라고요? 네. 그 답은 3분의 2가 답이네요.
주역이 이해되는 거 맞죠?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샌드위치 분식 이해하는 모양입니다. 문제가 지금 대입하라고 하는 건 F한테 n분의 1을 대입했을 때 극한값 2분의 5라고 얘기합니다. n값 대신에 2분의 5, n값 대신에 n분의 1을 대입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모든 n값 대신에 n분의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n값 대신에 싹 다 n분의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n값 대신에 n분의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갔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빵인가요? 네. n이 무한대로 이렇게 빵이에요? 네. 근데 이거의 극한값은 2분의 5라고? 2분의 5는 1과 3 사이에 있는 거 맞아? 근데 내가 필요한 건 F1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다항함수라고? 아이씨, 어쩌라는 얘기지? F한테 1, 2번 걸고 거라고? 개소리야. 그럼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라는 얘기 같은데? 2분의 5? 원래 샌드위치 부동식은 양쪽 옆에 있는 게 같은 값으로 봤을 때 가운데 있는 게 수렴하는 값이잖아. 네. 근데 이게 양쪽 옆에 있는 게 1하고 3 다르잖아. 네. 그럼 여기다 n분의 1 대입한 게 아무 의미도 없네 지금. 그럼 방법을 달려야 되겠다. 이게 아닌가 봐. 다항함수가 저렇다고 다항함수가? 다항함수가?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그런다고? 아하.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fx가 쌤이 n이라고 써있으니까 못 알아먹을까봐 바꿨습니다. 얘는 다항함수라고요. 이거 포물선 아니야? 네. 포물선이 이렇게 생긴 포물선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포물선도 있는데 두 포물선 최고참계수가 똑같아 지금?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 그 사이에 fx가 있다고 fx가? 네. 야 그럼 그 사이에 fx가 있으면 최고참계수가 달라져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최고참계수 1이 되면 2에 대해서 폭이 넓어져 버리면 이 사이 있지 못할 것 같은데? 네. 폭이 좁아져도 이 사이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모든 n값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당연히 fx라는 녀석의 정체는 2x의 제곱 플러스 누구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해하신 거 맞나요? 요 사이 입도로 가려면은 다항함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무한대를 대입하면은 무한대 대입일 때 이게 f방이야? 네. f방의 값 2분의 5라고 합니다. 그 k 값 2분의 5라는 것 같습니다. 네. k가 2분의 5였을 때 뭐 대입하시라고요? 1 대입했습니다. 네, 2분의 9가 답이네요. 문제가 좀 특이합니다. 해마다 수능 특강에 예년도에 어떤 특이한 문제가 있으면 수능에 좀 내는 편이거든? 이 문제는 예년도에 없던 문제야. 이 문제 취지는 다항함수가 어떤 의미의 다항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 함수 사이에 있으려면 차수하고 최고참계수가 똑같아야지 사이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납득하신 거 맞나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그림과 같이 또 그림 없는데도 그림 있대 이 새끼들 또. 너무 좌우 너무 길어 문제가. 반지름이 짧은 거 반지름이 긴 거 원 두 개 있어요. 그림과 같이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좌표 평면의 중심이 원점에 위치해 있고 반지름 길이값 2하고 반지름 값 2의 n승과 3n승인 두 개 원이 있습니다. 근데 C1이라고 하는 작은 원에 y축 오른쪽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A점. A점을 지나고 C1에 접하는 직선이 1점에서 C2랑 만나는 점의 좌표 B점. 1, C2하고 x는 0보다 작은 범위 x축과 만나는 점이 C점입니다. BC라는 성분의 길이만 구하세요. 그림에서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알고 싶은 길이의 값은 이만큼의 BC의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A점 좌표 알고 있습니다. A점 좌표의 값이 누구세요? 반지름이 2n승이라고 했었나요? 난 C점 좌표도 아는 것 같은데? C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3n승, 빵인가요?
큰 원의 반지름은 3n승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선이 필요합니다. 이 선이 x가 2n승인 선입니다. 나 B점 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의 방정식은 누구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n승을 제곱한 9n승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인가요? 네. 그렇다면 여기다 x값을 대입하면 B점 좌표 구할 수 있겠네. 네. x한테 2n승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B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네. 이게 제 B점 좌표인가요? 네. 여기다 2n승 대입했고 2항했고 y값 구했습니다. 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B점하고 C점 사이 길이를 구하라고요? 네. B점하고 C점 사이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x끼리 뺐습니다. 예. x끼리 빼서 제곱했습니다. y끼리 빼서 제곱했습니다. 이게 fn 값입니다. fn 값을 좀 이쁘게 정리할 수 있나 우리가? 9n승인 값 2개 있고 6n승 2개 있고 네. 없어요. 4n승 있고 예. 이게 지금 다 정리한 건가? 네. 그런데 문제가 m값 대입한 거랑 m 플러스 1 대입한 게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분자가 fn 플러스 m 플러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n값한테 m 플러스 1 대입합니다. n값한테 m 플러스 1 대입해서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n값한테 m 플러스 1 다 대입했습니다. 네. 분모의 값에는 n만 대입하라고요. 그대로 쓰라고요. 근데 밑이 제일 큰 게 누구야? 밑이 제일 큰 게 9예요? 무한대곱의 무한대곱은 밑이 제일 큰 차수가 제일 높은 거랑 똑같은 셈이거든. 그럼 얘만 계수 비교하면 돼요? 네, 계수 비교 때문에 루트 2분의 루트 18이니까 답이 3이에요? 밑이 가장 큰 녀석이 계수를 비교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뭐야, 문제 왜 이렇게 적어? 자, 1번으로 봤습니다.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최고참 계수의 값은 1인 2차함수가 있습니다. gx는 2차함수인 거 알려주는데 fx는 몇 차함수인지 알려준 적이 없네. 근데 첫 번째 극한값이 2분의 1이었을 때 또 두 번째 극한값은 8이었을 때 f빵, g빵 구하시고 p도 구하세요. p의 값은 분모인으로 차수의 값이 p 차이인 것 같은데 f빵, g빵 곱해가지고 절대 빵이 안 나옵니다. 문제의 레벨은 수준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fx가 몇 차함수였냐? fx가 몇 차함수길래 지금 무한대면 무한대겠지? 근데 이거 상수가 나올 것 같은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참 계수를 비교했더니 2분의 1이 나온다고? 그럼 먼저 gx부터 출발하자. gx라고 하는 세값은 최고참 계수를 몰라. 최고참 계수 1인 건 알아. 하지만 나머지 떨거지들 몰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뭐야? n이 무한대로 가면 저게 g형이라고? 여기까지 거 맞나요? 근데 분모는 몇 차라고? 분모 차수 모르잖아. 근데 분자는 몇 차라고? 2차? 그럼 fx의 값은 당연히 그러니까 fx의 값 2차니까 fx의 값을 잡아야 되겠네. 근데 분자의 값이 누군데? c 곱하기 n 대입한 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그러면 c 곱하기 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가 이게 분자에 들어간 값이라고?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녀석의 값인 fx의 값은 최고참 계수가 2c야 돼? 나머지 떨어지는 모르겠어.
그래야지 이 C분의 C 개수 비교해서 극한값 2분의 1이겠네. 확인한 건 최고차 한계수는 이 상수함과 연관되어 있고 차수값 2차인 것까지 첫 번째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P가 이게 P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fx의 값은 문자를 더 잡아볼까?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분자의 값은 n제곱을 대입하라고요? 네. n제곱분의 1을 대입하라고? n제곱 대입했지. 네. 된 거 맞아요? 근데 최고차가 몇 차야? 4차. 최고차는 4차야? 네. 4차가 최고차입니다. 네. 근데 부모의 값은 누구라고? 이게 부모라고요? 네. 근데 이 녀석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서 8로 수렴한다고? 네. 8로 수렴하려면 지금 최고차는 2p차야, 2p차? 네. 2p하고 누가 똑같아야 돼? 4. 책 분자와 부모의 차수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개수 최고차 개수 비교해야 되잖아. 분모의 4차 개수가 누군데? 분모의 4차 개수가 1이에요? 네. 분자는 4차 개수가 이게 8 나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C하고 E가 뭔데? G빵이 C야? F빵이 뭔데? F빵, G빵 이거야? 네. F빵, G빵이 누군지 알잖아. 4 앞에 건 2 뒤에 건 4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 쓴 거지 대충 암산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어가 네 눈빛이면 이해가 된 눈빛 맞아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자연수 n값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 5 반지름 길이 값은 n인 1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n인 1 C1? 근데 5를 지나면서 반지름 길이가 달라지네. 반지름이 똑같았으면 룰을 주었을 텐데. 두 번째 반지름은 3n-1이 반지름입니다. 두 개의 원이 만나 생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N이라고 할 겁니다. FN만 구해서 대입했을 때 극한값이 3분의 7이 나오도록 하는 A, B의 값을 결정하세요. B의 값은 차수고 A의 값은 개수네. 아이고야. 나 지금 FN이 필요해. FN? FN이 현의 길이 같은데? 여기가 지금 작은 원에서 큰 원에서 공통인가요? 첫 번째는 반지름을 알고 있지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반지름을 알고 있지만 중심좌표 모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파란색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나? 여기 반지름 값은 문제가 n이라고 얘기했고 여기 반지름은 3n-1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이씨 파란색 길이 어떻게 구하지? 어렵네. 파란색 길이 어떻게 구하냐? 이 점의 위치는 원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의 위치를 잡을 수 있나 우리가? 원의 중심점이 안 줬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몰라도 답을 구하는데 상관이 없나? 선생님, 이 점좌표는 원의 중심좌표를 0,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원의 중심좌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루트 A, N의 기준 플러스
이거였나요? 난 A, B가 궁금한 거지? 그죠? 네. 근데 이게 누구를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했어? 3분의 루트 7. 아 어렵다 어려워. 이게 3분의 루트 7로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네. 그럼 이거는 이런 내용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하고 원이 있습니다. 원과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입니다. 빨간색 선의 이름이 뭐라고 방금 아까 얘기했잖아. 공통현? 네. 빨간색을 연장한 게 뭔데요? 이 선의 이름이 뭐냐고.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구했죠? 뺐어요. 네, 원에서 원을 뺀 게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원에서 원을 빼기만 하면 공통현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지금 걸리적거리는 거는 나는 지금 이게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풀었을 때 저 C가 어떻게 처리될지가 나중에 C가 어떻게 처리될지를 예상 범주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원의 방식 써봤습니다. 오른쪽에는 원을 구했습니다. 이건가요? 네. 근데 C라고 하는 값이 C라고 하는 값이 이 선의 방식에 영향을 끼쳐버리네. C라고 하는 게 저 선에 영향을 끼쳐버리네. C를 모르면 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C라고 하는 중심좌표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나? 아, 두 번째 원이 첫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얘기했어? 네. 아하. 그럼 요만큼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야? 네. 그럼 C라고 잡을 이유가 없네. 네. C가 누군데? 오른쪽 3n-1만큼 갔으니까. 네. 근데 3n-를 대입해서 산수하면 산수 틀릴 거니까 실어놓고 산수한 다음에 나중에 C 대신에 대입하겠습니다. 네. 원에서 원만 빼가지고 공통현의 방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원에서 뒤에 있는 원을 뺄 생각입니다. 첫 번째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n제곱 빵입니다. 두 번째 원은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 y제곱 마이너스 9n제곱 플러스 6n 빼기 1인가? 네. 원에서 원을 빼면 그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요? 네. 자, 지금 이거 구하고 있습니다. 뺐더니 C제곱 2cx 산수 틀리면 안 돼요. 검사해 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C값 대신에 대입하려고요. 아, 정리한 다음에 대입할까? 아니, 대입할까? 6n-2x 빼기 뭐야? 이거 지워져? 검사해 주세요. 맞아요. 자, C값 대신에 3n-를 대입해서 산수했습니다. 네. 따라서 x의 값은 구했습니다. 네. 요 선이 x축의 수직인 선입니다. 이 점선의 x축이고요. x축의 수직인 x의 값은 6n-2분의 n제곱이었나 방금? 네. 저기까지 구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선생님이 필요한 거는 여기 길이의 값을 알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또 노란색 길이가 누구라고요? 0에서 이만큼 갔으니까 이게 노란색 길이라고요? 네. 노란색 길이입니다. 네. 그럼 fn의 절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현은 2등분 될 건데 fn 길이의 절반 길이 구했습니다. fn 길이의 절반 길이가
빗변 n제곱에서 6n-2분의 되신 거 맞나요? 양변 2배 했습니다. 아이고야. 검사해 주세요. 대가리 놀지 말고 빨리 검사해 주세요. 맞아요? FN 구했습니다. 이 FN을 대입하라고? 그럼 차수를 생각해야 될 거야, 차수. 무한대분꼴 꼴이니까 이거 차수의 값을 확인해야 되거든? 루트 속에 지금 분모가 2차, 분자는 뭐 2차항이 속 안 되지? 분자 4차? 2차분의 4차여서 2차분의 4차여서 최고차가 아 2차분의 4차여서 몇 차냐고. 루트 소개가 2차? 네. 루트 소개 2차입니다. 얘가 지금 루트 속에 있는 게 2차입니다. 그럼 이것도 루트 속에 있는 게 2차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B의 값은 루트 속에 게 2차라고요? 야, 이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나 여기서 지금 2차한 계수 필요해. 네. 계수가 분모는 n제곱 앞에 36? 네. 36이 앞으로 나가면은 6분의 1? 3분의 1? 네. 최고차한 계수는 36에서 1 뺐으니까 35? 네. 루트 35? 네. 3분의 이 값이 3분의 루트 7로 바뀌어야 돼? 그럼 저기는 A의 값이 5여야 돼? A가 5가 돼야지 루트 속에 5가 약분돼요? 네. 3분의 루트 7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산수하기가 조금 귀찮아가지고 그냥 말로 했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그 오프의 좌표가 그 뭐지? Y 좌표가 0인 거를 어떻게 알아요? 아, 이 원의 모양새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 그래요? 아 어차피 해석하기 위해서 X축에 있는 두 점이라고 우리가 잡은 거니까. 우리가 잡은 거야. 네. 자, 그 다음 줄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면은 스텝 3가 끝이에요? X값 마이너스보다 큽니다. X값이 지금 마이너스보다 컸을 때 다음에는 극한값이 있습니다. X의 2n승들이 들어있네? 그런데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은 t라고 하는 변수로 묶어줘야 될 것 같은데 t로? 두 녀석의 그림이 첫 번째 fx의 그림도 그리시고 그 다음 직선도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직선하고 fx의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모든 양의 실수 t의 값에 합의 값이 필요합니다. 자, 원래 x는 마이너스보다 큰 것만 생각을 해. 근데 여기 x의 거듭제곱 중에는 x의 2n승이 되게 많은데 x의 2n승이 공비가 누구야? 네, 공비는 x의 제곱이죠? 내가 지금 공비가 누구냐고 물어봤고요. 공비의 값은 x의 제곱이 공비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보다 큰 숫자들은 x라고 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 있을 때 또는 x의 값이 1보다 컸을 때 그때 x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그때 x의 제곱의 값은 1보다 커요? 마이너스 1부터 x의 값이 1 사이 있을 때가 x의 제곱의 값은 0부터 1 사이 있어요?
x의 값이 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가 x의 제곱의 값은 1인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x의 제곱의 n승 x의 제곱 1보다 크면 극한값이 누구예요? 1보다 큰 것들을 많이 곱하면 엄청 커집니다. 두 번째, 0과 1 사이인 걸 많이 곱하면 x의 제곱의 값 1이면 1의 값을 계속 거듭주고 가면 알고 출발합니다. 공비 x의 제곱을 분석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범위였을 때, 두 번째 범위였을 때, 세 번째 범위였을 때 그때 fx 값을 찾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간다고요? x의 2n승이? 무한대로 간다고요? 무한대면 무한대꼴은 어떻게 한다고요? 최고차 계수를 비교해? 다시 써보겠습니다. 눈이 미쳐가지고 최고차인데 뭐 볼까봐 한 번 더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빼기야 빼기 이거? 이것도 빼기 맞아요? 네. 지금 x의 2n승의 계수를 비교했습니다. 분모는 x의 2n승의 계수가 누군데요? 이게 x의 2n승의 계수인가요? 네. 나 모르는 건지 모르겠다. 분자의 값은 x의 2n승의 계수가 누구예요? 분자분과 x를 곱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수함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근선이 누구예요? 엄마 데려오시지. 엄마 데려오시지. 저 10시까지 있었어요. 아, 10시까지 있을 생각이었어? 아, 좋은 생각이에요. 분자가 누구예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아, 맞아요. 네 말 맞아요. 넘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두 번째 봤습니다. 두 번째 fx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x의 2n승이 빵이라고요? x의 2n승 있는 거 무조건 빵이라고? 네. x의 2n승 한테서 빵 내리겠습니다. 빵빵빵빵 3분의 빵? 3분의 빵이어서 빵인가요? 네. 세 번째 fx 보고 있습니다. x의 2n승의 값은 1이라고요? 여기서 보면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보겠습니다. x의 2n승 1이면 x의 2n-1승도 1입니다. x가 1이면 x의 제곱도 1이고 x의 제곱 1이면 x 같은 1인 것을 x한테 다 1 대입하면은 네. x한테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2, 1 대입했더니 혹시 모르니까 마이너스를 넣으면 대입 소리해볼까? x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했으니까 분자의 값은 짝수번 곱했으니까 1이고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인데 부호 바꿔요? 그럼 그때 값은 다르네? 네. 아씨, 그럼 이건 분류해서 풀어야 되겠네? 이건 분류해야 되겠다. x의 값 1이었을 때는 누구라고요? 그때가 2분의 1이었다고?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이제 fx의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f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분수함수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범위에서 네. 점근선의 값은 x가 마이너스 2가 점근선입니다. y는 4부 점근선입니다. 분자의 값이 음수값이기 때문에 2, 4, 5면하고 4, 4, 5면 그려야 됩니다. 4, 4, 5면 그리려면 빵대와 y절편이 필요합니다. 빵대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분자가 빵 된 x의 값은 4분의 1인가요? 네. 4분의 1 대입하면 빵 나오니까 x의 값은 4분의 1입니다. 네. 근데 분수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리지 말라고요? 다 그리지 마세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하고 1보다 오른쪽만 그리시라고요?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 누군데요? 1 대입하면 1이에요? 네. 그럼 1,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이렇게 그린 1보다 큰 쪽에 있는 그림 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라고? 마이너스 5요. 망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라고요? 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부모가 빵 돼버려? 네. 정근선이 마이너스 2였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계속 그래프에 가까워집니다.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사이에서 무조건 빵이라고요?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에서 무조건 빵이라고? 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다 빵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1 대입한 점은 2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한 점은 플러스 2분의 5? 자, 마이너스 2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fx가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이 직선은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이 직선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에 많이 봤던 그 직선. t로 묶어져요? 네.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마이너스 2,2라는 점을 꼭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2,2면은 여기쯤에 네.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직선을 그릴 생각입니다. 네. 교점이 몇 개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 교점이 하나에 들어가는 기울기 t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점이 하나에 들어가는 t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t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다 구하세요. 교점이 하나? 어이씨, 뭐야? 졸라 많은데? 졸라 많은데 뭔가 잘못됐는데 지금? 양의 실수 t 기울기 양수인 것 중에서만 생각을 해요. 네. 기울기의 양수가 되려면은 여기가 지금 x축의 평행선입니다. 네. 이것보다 가팔라야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기울기 음수죠. 네. 기울기 양수인 것들 중에 교점 개수가 한 개인 t까지 필요합니다. 네. 교점 한 개인가요? 이 점이 교점인가요? 네.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위로 2분의 1만큼 올라갔습니다. 이때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네. 지금은 이 노란색 부분과 교점이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접할 때인가요? 네. 접할 때 어떻게 풀어요? 갖다 놓고 판별식이에요? 갖다 놓겠습니다. 이 직선이랑
이 분수함수랑 갖다 놓고 판별식은 빵? tx 플러스 t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과 x 플러스 2분의 4x 마이너스 1 똑같다 놓겠습니다. 판별식에 빵 나온 t값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괴롭다. 괴롭다. 2를 이항해버릴까? 2를 이항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5? 네. 양변 x 플러스 2 곱했습니다. x 플러스 2 곱하고 있습니다. 얘네 지금 생각 안 하지? tx의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x 2t 마이너스 2t 플러스 5입니다. 판별식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9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4 마이너스 8t의 제곱 마이너스 8t 제곱 마이너스 20t 판별식이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32t 아이씨 그지 같은데 무리수가 왜 나와? 왜 무리수가 나오니? 무리수가 나오니까 무리수의 값을 제곱해서 쓰라고 이 제곱이 있어 혹시? 아이씨 필준 자연수라고 이게 가능해? 아이씨 뭐가 틀렸지 뭐 하나 틀렸는데 아이씨 상 틀린 게 없는데 그 공식 사용하게 되면 자연수가 안 나오는데 서로서인 자연수 이거 P제곱 아니죠 이거? 네. 아이씨 망했다 와 틀렸다 지금 이때 T의 값 두 개를 구해서 더하세요 뭐가 틀렸을까 뭐가 틀렸을까 기울기 음수인 건 필요 없어요. 기울기가 양수인 것들 중에 찾으세요. 아, 시간이 뭔데 왜 뭐가 틀린 거야 도대체? 아씨 뭐가 틀렸지? 분수함수가 틀렸나? 맞겠는데 판별식을 풀면 t의 값이 무리수가 나와. t의 값이 무리수가 나와. 16, 8 무리수 안 돼. 무리수는 안 돼. 이거 뭐에 틀렸을까? 여기 혹시 마이너스 플러스 중에 둘 중에 플러스인 거 있어 혹시? 아니요. 이거 마이너스. 오직 한 점, 오직 한 점. t가 빵이었을 때 그게 안 나요. 뭐라고? 산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곱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t가 나와? 그게 안 나요. 하나 빵이고 하나 2분이라서 두 개 더해서 2분의 1 하고 3이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네. 그 tx 플러스 2t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분의 4x 아. 마이너스 1에서 뭔가 잘못. 2t 뺀 것 같다. 2t가 아니라 저 전개하고 t라고 써버렸다. 쌤 이거 보면서 2t를 t라고 써버렸어요. 다시 해요. 네. 2t인데 t라고 써버렸어 아까 전에. 이거 이항했더니 x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5 tx의 제곱
플러스 4tx t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t 마이너스 1x 4t 플러스 5 한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4t 제곱 수고됐고 마이너스 9t의 값이 마이너스 1t의 값은 9분의 1이에요? 이때 t의 값이 9분의 1입니다. 그때 t의 값들 2개 더하세요. 더하면 18분의 11? 근데 부정을 더했더니 29가 다른가요? 네. 산술 6을 잘못 써버렸네. 네. 자, 당신 기름이는 옆으로 옮기세요. 나머지 분들은 5분만 쉬었다가 모여서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옆에 가시고, 옆에 가시고 나오세요.